안녕하세요. 도와들 아빠입니다. 코인 시장이 CPI 지수에 폭등했다가도 또 FTX나 크립토닷컴 이슈로 다시 폭락하고 다시 또 머스크나 장펑자오 트윗에 뭐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코인 시장이 이렇게 소수 몇 명에 의해서 오르내린다는 게 참 씁쓸하면서도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일으켰던 몇 개의 사건과 인물들 그리고 이런 폭락 때 저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하락 이슈가 너무 빨리 나와서 제가 따라가기가 힘든데 일단 주말에 FTX의 파산이 공식화됐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남은 돈을 어떻게 해킹해 보려고 아마도 거래소 직원, 뭐 개발자였던 것 같은데 해킹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또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FTX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은 분이 계신데 바로 크립토닷컴이라는 거래소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황당하고요. 한번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FTX랑 비슷합니다. 자체 코인이 있어서 뭐 크로노스라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도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20% 넘게 아마 급락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힘들게 우리를 했던 소식인데요. 되게 황당한 게 그러니까 크립토닷컴이 거래소예요. 아마 세계에서 한 5위 정도 하는 거래소인데요. 뭐 자기 자산 관리 차원에서라도 뭐 크립토닷컴 A 계좌에서 B 계좌로 이렇게 옮긴다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있잖아요. 자산 뭐 분배라든지. 근데 문제는 크립토닷컴 계좌에서 무려 32만 개나 되는 이더리움을 게이트 IO라는 정말 생뚱맞은 다른 거래소로 송금을 해버린 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32만 개가 얼마나 많냐면 크립토닷컴이 갖고 있는 총 이더리움의 2%까지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기가 가진 거의 전부를 타 거래소에 보냈다? 실수로? 그러니까 크립토닷컴 대표님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거 거래소들끼리 뱅크런 사태 막으려고 그러니까 준비금이 충분히 없으니까 서로 부족한 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냐. 뭐 B 거래소가 부족하면 뱅크런 오면 내가 싸줄게 하고 A가 지금 보냈다가 또 A가 부족하면 B 싸줘 해가지고 받고 지금 요런 거 아니냐고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인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코인을 타 거래소로 보냈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고요. 뭐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고의였으면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건 때문에 크립토닷컴과 게이트아이오가 둘 다 약간의 뱅크런 비스무리한 걸 지금 경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불안하겠죠, 당연히. 퍼드가 조장이 됐을 거고 이거는 또 며칠 전 기사인데 더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크립토닷컴도 뭐 대차대조표를 공개를 해야 되고 뭐 보고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11월 12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큰 거래소는 당연히 이제 자기 자산을 이렇게 보여줄 때 뭐 비트코인 1위, 뭐 2위 이더리움, 뭐 3위 리플, 뭐 4위 USDC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1위 비트코인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3위가 이더리움이에요. 그럼 2위가 뭐지 봤더니 시바이누가 전체 크립토닷컴 거래소의 20%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잡코인입니다. 도지를 빙자해서 약간 베껴서 나온 잡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도지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랑 비스무리한 거를 만들어서 잡코인을 소위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시바이누 개발자랑 이 크립토닷컴 거래소가 이제 짝짝꿍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거를 크립토닷컴이 이미 많이 사놔서 나중에 이제 시바이누가 마케팅이든 언론이든 뭐 펌핑을 시켰다가 이제 뭐 크게 펌핑을 시키겠죠. 무슨 이유를 붙여서든. 그러면 이제 고객들한테, 개미들한테 파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지금 그거를 하다가 걸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참, 얼마나 민망한가요, 이게. 시바이누를 20%나 갖고 있는 것도 참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펌핑을 하다가 뭐 남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더 할 거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상황은 뭐, 뭐 제가 뭐 공부한다고 어머니한테 얘기했다가 도서관 간다 했다가 오락실에서 만난 뭐 그것보다도 더 민망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뭐 하락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엄선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루나를 엄청 욕하고 실패 코인이고 사기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똑같은 코인이 있어요. 바로 트론이고요. 루나는 스테이블 코인 UST가 있었다면 트론은 USD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러니까 트론이나 뭐 자기 자산을 가지고 이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1달러 가치를 유지하려는 그런 코인이고요. 근데 루나는 뭐 망했으니까 안 좋은 코인이고, 뭐 트론은 아직 뭐 안 걸렸으니까 좋은 코인. 아니, 제가 볼 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위험하려면 똑같이 위험하고 이런 건데, 이제 사기꾼이라고 뭐 루나만 뭐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USDD도 위험하다. UST는 이미 망했죠. 근데 USDD라는 트론의 스테이블 코인도 어떤 업체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준비금 담보 비율은 5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요 기사가 뜬 이후로 뭐 저스틴 썸 말 잘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200% 가지고 있는데 막 기사를 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이 업체가 얘기하는 거는 트론을 아무리 니네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뭐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뭐 어디에서 뭐 빌린 거 보내주고, 그러니까 뭐 뗄 거 다 떼고 보니까 니네 한 4.4억 달러밖에 없다. 담보비율 5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디패깅이라고 하죠. 1달러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걸 패깅이라고 하고, 그게 무너지면 디패깅이라고 하는데, 지금 며칠째, 한 7일째 0.98달러, 0.97달러, 0.95달러 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태는 과거 6월, 올해 6월 달 루나 사태 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막 1달러가 무너졌다가 어디서 뭐 돈 빌려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았는데 지금 또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트론이란 코인은 이 알고리즘 때문에라도 굉장히 그 가격이 유지가 잘 돼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거는 잘 방어를 했던 코인인데, 이번 주말에는 조금 다 같이 폭락을 했었죠. 그게 요게 무너져서 그렇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USDD 차트예요. 그러니까 1달러라고 하면 사실 차트가 요렇게 가야 돼요. 이게 뭐 차트라는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코인인데도 떨어졌다가 막 꼬리를 달고 떨어졌다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코인인데 차트인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일단 불안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참고로 짚고 넘어갈게, 원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 봐봐요. 원화로 해서 코인 살 수 있잖아요. 업비트든 어디든. 근데 지금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거래소는 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그걸로 다시 비트든 이더든 리플이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달러로 사면 될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 중간업자들, 그러니까 거래소든 뭐 월가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돈 찍어내는 걸 뭐 돈 벌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상당한 기상천외한 발명품을 만들어서 이 중간에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또 채권과 달러를 담보로 해서 뭐 많이 팔아먹으려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걸 하고 있는 자체가 참 특이하다. 저 돈 벌려고 만들었구나. 그냥 알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요거는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 이슈도 사실 있었어요. 하락이 워낙 커서 좀 묻힌 감이 있지만 그나마 지금 11월 14일 오늘 기준으로 좌우장펑의 이 트윗 문구 하나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2에서 3%라도 반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FTX 연쇄작용 억제 위해서 산업회복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또 망할 것 같으면 돈 모아서 도와주자, 구제금융하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후로 좀 반등이 있었고요. 근데 이미 다 무너질 사람 무너지고 지금 와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한 게 있으니까, 한 죄가 있으니까 막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놀랐지만 그 전에 한 2시간 전에 뭐라 했냐면 FTT나 공매도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신공인데 A를 물어봤는데 B를 대답해요. 아니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말했잖아요. FTT를 시가로 내가 팔아버릴 건데, 그리고 조금 팔았는데 뭐 입금했는데 요 얘기를 한 거지, 숏 포지션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언제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본인 시가로 판다고 해서 이 난리가 난 건데,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서 지금
뭔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이제 실질적인 걸로 좀 나서고 있는 모양새고, 그 와중에 우리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서는 또 바이낸스 산업 회복 기금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말은 되게 잘하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반등이 있었고, 그리고 주말에도 사실은 하락장이라 묻혀버려서 아쉽긴 하지만 머스크가 한마디 했었죠. 도지 투 더 문이라고. 그러니까 트위터는 머스크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트위터도 막 인수를 했는데 뭐 직원들도 많이 잘라버리고 뭐 인수 자금도 지금 없는 데다가 또 더 빌려와야 되죠. 그래서 뭐 테슬라도 팔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요런 멘트라도 날리면서 뭐 트위터도 방어하고 테슬라도 방어하고 도지로도 좀 돈을 벌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 근데 그 와중에 하나 그래도 배울 게 참 세계 1위라고 느낀 게, 세계 1위 부자라고, 그 트위터 인수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돈 모으는 게 아무리 머스크라고 해도 힘든 상황에서 샘 뱅크먼 프리드가 나 30억 달러 너한테 보내줄 수 있어 하면서 30분간 통화를 했는데 머스크가 거절합니다. 너 돈 없잖아. 뭐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았겠지만 지금 이게 엮여 있다 생각하면 정말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머스크 큰일 났을 거죠. 근데 바이낸스의 5억 달러는 받았고 샘의 30억 달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정말 세계 1위 부자답구나. 결정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트위터가 코인 월렛인데 사실은 목적이 요거를 또 부정을 했었죠. 기사들에서 뭐 이거 안 한다고 기사가 나와서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는 뭐 트위터나 뭐 테슬라나 머스크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호황기 때 좀 써먹으려고 아껴놨던 호재 같은데 막 이제 발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 오데일리는 복수 무슨 업체에 따르면 미디어에 따르면 이제 원래 출시하겠다. 또 뭐 도지가 사실은 이제 오를 수 있었겠죠. 이런 걸 아껴놨다가 호재 때 뭐 상승기 때 썼으면. 근데 이런 걸 막 발사를 할 만큼 지금은 조금 머스크라 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지금 코인 시장이 소수에 의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제의 인물들 뭐 다 아는 사람들이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번 짧게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계신 분들은 집안 빵빵형, 집안이 엄청 잘 삽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사람들은 자수성가형, 그래도 본인이 노력해서 이 정도의 기반을 닦았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되게 우연치 않게 이 집안 빵빵형은 다 망했죠. FTX 최근에 망했고, 테라루나도 망했고, 확실히 자수성가형이 좀 오래 간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다 젊습니다. 이분만 77년생이고 92년, 91년, 90년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21년에 작년에 포브스에서 최연소 이제 미국 400대 부자에 선정이 돼서 승승장구 하시다가 32위였습니다. 참고로 그러다가 이제 몰락을 하셨는데, 아버지도 뭐 정치에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걸로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들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어머니는 확실히 엘리트시더라고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이제 스탠퍼드대 법대 교수면서 미국의 변호사로 계시는 집안이 빵빵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도영 대표는 더 이제 빵빵합니다. 대원외고를 졸업하셨고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으며, 할아버지가 전 중앙정보부장, 뭐 박정희 시대 때 이제 되게 잘 나가셨겠죠. 그리고 고모부는 홍라희 여사님의 동생 홍석현이라고 합니다. 그 삼성 이건희 대표님의 사모님이죠. 홍라희 여사님은. 그러니까 뭐 삼성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돈을 모금한다든지 뭐 세력을 키운다든지 할 때 꽤 수월하게 잘 먹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두 분은 부모님 도움은 별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주유소 알바나 좌우장펑은 맥도날드 알바나 이런 것들도 하셨었고, 근데 다들 빨리 접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접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포커거든요. 근데 이분도 13년도에
포커를 치다가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됩니다. 왜냐면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전 뭐 기욤 패틀이라고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 그분도 이제 해외 나가서 포커를 치고 싶은데 현금을 들고 가기 힘드니까 비트코인으로 주고받고 그래서 빨리 알았다고 하는데 요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년도에 상하이에 있는 집을 팔고 비트코인을 풀 매수하시면서 이제 3년을 기다렸다가 17년 불장 때 그 코인을 다 팔면서 부자가 되시고 17년에 바이낸스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모험을 했다 성공한 경험이 있고 이분도 비슷합니다. 뭐 베이징대 수석 졸업하셨고 엄청 똑똑해요. 이분은 머리가 좋아서 성적도 좋으셨고 워낙 뭐 대학생 때부터 언변으로는 이미 유명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리플에서 좀 일을 하셨어요. 수석 대표셨고 그래서 트론이 그렇게 빨리 주고받고 하는 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분도 초창기에 테슬라도 수익을 4배 이상 거뒀고 비트코인은 20배 이상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으로 이 두 분은 뭐 거래소를 만들든 코인을 만들든 해서 아마도 이 두 분보다는 오래 가고 있고 그렇지 않나 그냥 생각을 해보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보시고 넘어가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소수 천재들에 의해서 이 규제 없이 이 코인 시장이 돌아갔는데 이 규제 없이 자율로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일단 물방 고기 반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운영되기가 힘들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토당토 않은 정말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규제가 오히려 호재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FTX 사태로 인해서 규제기관이 공격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계속 오늘 다 기사인데요. 이 사태를 막으려면 고객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을 하자. 이게 지금 섞여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뭐 법이 없으니까 뭐 제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도의적으로 나빠 보일지언정. 그래서 아마 코인베이스도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런 규제화가 명확화가 앞으로 더욱 될 거라고 지금은 이게 호재입니다. 뭐 이미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호재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소식은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이나 행동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코인 주식 부동산 순으로 뭐 오를 때도 이 순서, 내릴 때도 이 순서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유들이야 제가 예전 드렸으니까 차치하기로 하고 그러면 너는 뭐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영상에서 네이버 팔았다고 가족 아이들 주식이었는데 팔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면 코인은 막 떨어지는데 코스피는 지금 3개월 차트인데요. 이렇게 올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특히나 저도 이제 네이버를 한 17만 원쯤에 사서 정확히 19만 5천 원쯤에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단타를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요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코인이 먼저 매를 맞았고 뒤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식은 아직 버티고 있다. 그래서 더 믿음이 저는 코인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물론 소액이지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핵심인데 제가 집을 팔았습니다. 결정을 했고요. 아직 완료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뭐 부러워하실 거나 뭐 자랑할 게 아닌 게 굉장히 헐값에 팔았어요. 시가에 비해서 호가에 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낮게 적당히 낮게 하면 안 팔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았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인들한테 하면 그 가격에 팔았어? 다 이 얼굴이에요. 뭐 깜짝 놀란 얼굴로 그 정도로 어찌 보면 낮게 팔았어서 지금도 뭐 이게 자랑 결정인지 못한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감사하게 잘 생각하고 이제 마음 정리를 잘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이게 무너질 때 하나만 무너지진 않는다. 뭐 경제 위기가 오면 난 부동산은 안 팔고 주식은 조금 팔고 코인은 다 팔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순서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부터 팔다가 이제 여기까지 넘어올 텐데 아직은 저는 그 수순이 안 왔다고 순서가 뒤쪽으로 올수록 안 왔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저번 주에 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 12일 날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이제 들썩들썩 했어요. 이제 저가 매수를 하려던 분들이 이제는 못 참고
아, 저가 이 호가 온 거 살래 뭐 하면서 실제로 거래가 조금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또 제 뭐 집도 사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떨어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판 거고, 실제로 이제 이게 아마 어떤 뭐 잠실에 있는 부동산 업자가 보낸 이 문자가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집이 이렇게 비싼 게 아니라 잠실은 엘리트라는 비싼 아파트가 있잖아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근데 실제로 뭐 요런 가격에 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네 건이나 거래가, 이게 왜 싼지 모르겠지만 전후 매매 완료하면서 이런 더 좋은 물건들이 저가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갑자기 약간 활기를 띠는 것 같고, 요런 게 막 돌기 시작하는 걸 보면, 아직은 부동산까지는, 물론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코인에 비하면 아니잖아요. 주식에 비해서도 덜 떨어졌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이 왔는데요. 어,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물론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 틀리고 하지만, 그래도 저랑 비슷한 뭐 설문조사나 통계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일단 경제 전문가 10명 중에 5명이 한국이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확히는 52.7%가 서브프라임보다는 더 심할 거다. 위기가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24년 이후로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77.9%다. 심지어 25년 후에도 있죠. 그러니까 꽤 오래 갈 거고 심각할 거다. 이렇게 아마 뭐 교수님이랑 뭐 몇 명, 207명 정도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 견해랑 비슷해서 저도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근데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주식이랑 부동산 시장은 일단 규제가 있어요. 규제가 있으니까 일단 자체 정화 작용을 하면서 뭐 사기꾼이라든지, 뭐 물론 다 있죠. 뭐 안 좋은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자체 정화 작용을 하는 점이 있고, 또 하나 이런 게 떨어지려고만 하면 각국에 있는 뭐 대통령, 뭐 정부가 다 써서 뭐 금리를 낮춘다든지, 뭐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채권 안정 펀드를 만든다든지 엄청 도와줘요, 정부가. 저는 이런 게 참 부럽더라고요. 주식 이 제도화 됐다는 게.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면서 더 큰 것들, 뭐 둔촌주공, 뭐 레고랜드, 뭐 흥국생명, 이런 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다 막긴 막았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는 아직 터질 게 터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집을 팔았다는 거는 정말 매도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은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정말 말은 청산유수잖아요. 너무 잘하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말한 대로 투자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론만 또는 좋은 말만 얘기하시는 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언행일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따라하시거나 제가 옳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규제가 없다 보니 코인은 매를 먼저 맞았고, 주식과 부동산은 아직 터질 게 몇 개 남았다 정도로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